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정치 라이브 진행을 맡게 된 곽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타이틀은 우리 제작진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로 걸어주셨는데요. 제가 요거 한 말씀만 게스트분들 우리 소개해드리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까지 해서 라이브로 쭉 가는데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별로다. 앞에 곽수산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오늘 시작인 만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주변에 막 데리고 와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동시 접속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최욱 아들에서 메인 자리로 앉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이야. 생각하고 우리 오마이TV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실 뭐 최진봉 교수님의 시대는 갔다고 봐야죠. 그렇죠. 동의합니다. 온 적이 있었습니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세게 나오는데. 아하.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을 또 함께 해주시는 만큼 저희가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강혜경 씨 또 변호사로 활약을 하고 계시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너무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사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김태현 법조 전문 기자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는 약간 산적 느낌이었는데 메이크업 받으신 거 확실히 좀 달라지시네. 그러니까요. 저도 좀 카메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변호사님부터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네, 저도 진행하고 싶은데. 이틀 안 나오면 노영희의 정치 라이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곽수산 씨를 사실은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고 네.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정말 감각이 좋고 아닙니다. 정말 착하고 또 이 정치 관련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꾀가 많다 그러나 이런 순발력이 좋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또 많이 감동받았는데 믿고 보는 오마이TV. 그럼요. 저는 이 방송 이 런칭된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최선을 다해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현 기자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본격적으로 좀. 예, 오늘 이 첫 방송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방송에 나올 때도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기대해 봅니다. 네. 월요일날 최진봉 교수님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댓글로도 텐션 좋다. 그리고 저 성공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네, 제가 우리 최욱 선배 바지가랑이 붙잡고 여당이 뭐예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덧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고마운 게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게 윤석열 씨예요. 시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원래는 직업이 뭐예요? 원래는 리포터예요. 리포터예요. 6시 내 고향도 하고 네.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또 야구장 장례 아나운서 했었고 근데 나라가 이렇게 가선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 이 시사 정치에 엄청난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만큼 제가 쌓아온 역사는 없어서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아는 척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신 또 좋은 패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같이 소통하고 이런 방송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0분 계신데요.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내일 방송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빨리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채팅 많이 남겨주시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정치 라이브 오늘 진짜 매일같이 이런 뉴스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 가지고 집중을 하고 계세요. 오늘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두 사람 모두 출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10시까지 방송인데 그 안에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안에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좀 내용 영상도 보고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두 분은 구속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우리 변호사님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두 분은 본인들이 만약에 공천 대가로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그분들은 또 영장이 발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다른 두 분은 그 예비 후보 두 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명태균 씨 관련해서 영장이 이제 청구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 그리고 기타 사유로 이 사람은 꼭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기타 사유가 이제 물론 우리 김태원 기자님도 보셨겠지만 네. 결국에는 증거인멸 우려 이거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는 본인은 뭐 도망갈 염려가 없고 내 얼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아는데 나를 붙잡아 두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은 그동안의 행동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증거와 관련된 모든 얘기들이 다 틀리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판사님이라면 판사라면 당연히 저는 그분을 꼭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그러면 사실은 되게 이상해요. 그분이 오늘은 A라고 말했다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 내일은 B라고 했다가 맞아요. 그 다음 날은 또 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또 C라고 말하고 서로 막 말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안 내줄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게. 게다가 김영선 의원도 사실 문제예요. 그분은 변호사이기도 하고 오선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고 전부 다 강혜경 씨가 그렇죠. 잘못이라고 다 왜 살인을 저지른 사람 옆에 내가 있었다고 나까지 연루시키냐 뭐 이런 말을 맞아, 하지를 맞아요. 않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그 두 명 왔다 갔다 하는 횡설수설하는 그 두 명은 무조건 구속 각이다. 이렇게 구속 생각합니다. 각이다. 네.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우리 기자님 이야기도 듣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출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또 우리 오마이 TV가 이 영상에 있어서는 현장은 최고죠. 정말 네. 최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또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영상을 먼저 보고 와서 그 다음에 기자님한테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은 이 자금의 성격이 뭐냐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강혜경 씨를 고발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혜경 씨랑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리고 그 칼을 범죄 행위에 쓰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규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구속요건 사실을 확정하거나 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전반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은 야 일단 기자님 영상도 보고 오셨고 네. 영상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전에 일단은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법조계를 취재를 해보면 대부분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세요.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좀 찝찝하게 여운이 남는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너무 세게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마음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으로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 좋아요. 10월 31일에 10월 31일. 명태균 씨가 CBS랑 인터뷰를 해요. 네. 그동안 감사했다. 이 공적 대학을 보고 싹 다 불질러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증거 인멸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11월 1일에 11월 1일. 동아일보랑 인터뷰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부친 묘소에 휴대전화 4대 묻어놨다. 근데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근데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압수수색을 들어갈 때 그 당사자, 그 피의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전화해서 우리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그때 집에 없었거든요. 네. 딴 데 뭐 아버지 묘소에 간다느니 뭐라고 하느니 뭐 딴 데 가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명태균 씨 자택에서 별다른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마치 서류 한 장 정도 갖고 나오는 모습이 찍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의아함이 남아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11월 4일에 JTBC에서 중요한 보도가 하나 나옵니다. 압수수색 전날에 그러니까 10월 31일 그 전에 이 명태균 씨가 처남과 전화를 하는데 아하. 녹음 파일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 뒤부터 이제 기자회견과 관련된 보도가 나와요. 11월 5일에 MBC에서 명태균 씨가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1월 6일에 오후 10시가 돼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언론사들의 뒤늦게 풀이됩니다. 맞아요. 그게 앞에 이제 무슨 판단도 필요했고 그리고 뭐 보안이 안 지켜지는 거고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상은 이 앞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자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대통령실 내부에서 고민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11월 6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짜깁기 네. 그리고 자기가 명태균 씨랑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이 뭐 어떻게 한다면 하면서 이제 가정법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11월 7일에 기자회견하고 나서 11월 8일에 명태균 씨의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뭐 당원이고 국민인데 누구 뭐 공천하는 거 추천하는 거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했던 거를 명태균 씨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일과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검찰한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됐을 것이고 기자회견이 가이드라인이 됐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이제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면 이 영장 청구를 함에 있어서 검찰이 이렇게 구속 영장만 보더라도 이게 청구를 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청구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그 구속 영장을 보니까 전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도는 저는 보인다? 예,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이번에 영장 청구된 그 범죄 사실이 막 아주 넓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아주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렇게 되면 범죄 사실에 소명이 된다라고 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속셈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그 지방선거 예비 후보라고 불리는 그 2명, 그 2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뭐 2억 얼마,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가지고 사실은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미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 그 지방선거 예비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다 이미 진술을 했어요. 인정을 했고. 내가 돈을 줬다라고. 그러면 공천 대가로 지방선거에 예비 후보로 나가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은 어쨌든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적시해 가지고 사실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되는 마당에 그들을 구속 안 시킨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김영선에게 준 것이냐, 명태균에게 준 것이냐 이거의 문제이고 실제 김영선은 그러면 나는 그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받았다는 그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됐느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바로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무슨 뜻이냐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그 김영선이라고 되게 심각하게 들으시고 듣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 이해해가면서 듣고 예, 있어요. 정리해가면서. 천천히 말할게요. 네.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 이게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요. 누구와 누구의?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과 이준석과 요 사이에 지금 네. 모든 사람들 껴있는. 근데 만약에 이 사람, 이 핵심적인 사람을 잡아넣지 않으면 그리고 명태균만 뭐 집어넣는다거나 둘 다를 풀어주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 본인은 뭐 전부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을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수사님께서도 네. 도대체 김영선 의원의 인터뷰 들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랬잖아요. 완전 바보인 척 해버리더라고. 그게 바로 문제인데 다른 기자들도요 김영선을 취재를 해요. 네. 당신은 도대체 이 사건에서 무슨 역할을 했으며 당신은 돈을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이 돈 받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물어보잖아요. 그럼 김영선 의원이 막 쭈루루 얘기를 한대요. 네. 그거를 다 자기네가 텍스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녹음한 걸 다 풀어가지고 다 정리를 했어요. 기자들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뭔데.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나한테 그걸 보내줘요. 해석 좀 해달라고. 내가 그거 봤어요. 그 보니까 이 사건 안에서 예를 들면 예비 후보들로부터 받은 그 돈이 대통령의 여론조사 선거 비용으로 썼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이제 핵심이라면 사실은 구속영장에서는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까지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영선이 거기다 두고 이제 자기는 이 대통령을 연관시키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 받은 돈은 나는 모르는데 명태균한테 얼마를 줬는데 그 돈을 강행이가 어떻게 썼는데 이러면서 이 돈의 흐름을 이상하게 실처럼 뭉쳐놔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9천만 원이 나왔다가 B라는 사건에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돈을 끼워넣어서 설명을 하다가 다시 C라는 사건에다 또 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헷갈려. 그러니까 다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명태균과 김영선은 이 사건에서 9천만 원만 있는 것처럼 막 주장하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그러면서 자기는 그 9천만 원은 빌려준 돈이었고요, 뭐 갚은 돈이었고요, 강혜회가 자기한테 사기쳐가지고 가져간 돈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비 반띵에 대해서. 근데 세비 반띵이 자기네 중요한 거야 이 둘에게는. 그런데 강혜경 씨가 말하는 9천은 오로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2억 7천짜리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 안에. 근데 강혜경 씨는 2억 7천에 첫 번째 세비 반띵은 9천 얼마, 두 번째 9천만 원은 선거 보전 비용으로 나온 2022년에 7월 29일짜리 그 돈.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마지막에 1월 16일 날 나왔다고 하는 명태균의 9천.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네. 명태균과 김영선은 첫 번째 세비반띵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세비반띵의 돈은 1월 16일 날 나온 그 돈하고 연결이 돼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수사관이거나 본인이 검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횡설수설 말을 하는 그 사람 풀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걸 만약에 그쵸. 풀어준다면 그건 욕먹을 짓이다. 아.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명태균 씨랑 김영선 씨가 잘못된 정황들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네. 세비 반띵부터 해서 뭐 많잖아요. 근데 둘이 구속이 돼서 그럼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구속영장에 청구돼 있는 내용 자체가 윤석열 부부에 대한 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둘에 대해서만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혹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둘이 같이 무언가를 도모해서 결국에는 윤석열과 김건희로 라인을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수사 그리고 이번 조사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느냐? 빠져 있는 구속영장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할수 그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나타난 게 이제 PC. 네. 그 명태균 씨? 압색됐다는 그 PC에서 명태균이 그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하고 얘기 나눈 특히 이준석 뭐 김종인 이런 분들하고 얘기 나눈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네. 그 얘기 속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어. 또 하나의 변수는 김소연 변호사가 막 그거를 쭈루루쭈루 읊어주면서 상황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많은 사실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와 달리 그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사실이 나타나 버린 맞습니다.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다 두루두루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영장을 신청할 때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김소연이 짠 나타나면서 뭔가를 해결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그러니까 거죠. 김소연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판이 뒤집힌 게 우리가 그때까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명태균 씨가 왜 통화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 맥락을 설명을 해주는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김영선 경선해야 된다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 말을 너무 당당하게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에 써놓은 것들 중에 그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주변의 일을 과시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 내용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이준석 대표까지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금일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2번이나 받았다고 네. 나와요. 맞아요. 처음에 금액을 얘기 안 했다고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500만 원 얘기를 이제 정확하게 하고 명태균 씨도 스스로 되게 다 밝히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명태균 씨가 그래 나 진술한 거 맞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진술은 검찰발이에요. 아 보세요. 그렇죠. 강혜경 씨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8번 조사를 받은 마지막 날까지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압색을 당했던 그 명태균 씨 전용의 PC가 어떤 식으로 포렌식 됐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안 물어봤고 포렌식 됐다고 안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사실은 그 PC에 대한 내용을 진술할 수 없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부들, 그런데 암호화 시켜가지고 엑셀로 만들어 놓은 돈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이런 네.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만 이제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동안의 녹취라든가. 그런데 그 이후에 PC에서 갑자기 무더기로 진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핸드폰. 명태균 씨의 핸드폰에 들어있었다는 그 정보까지 증거까지 다 우리 전 국민이 알아버린 상황이 됐고 코바나 컨텐츠가 적혀있는 봉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성
또 대통령과의 관계성, 이준석 대표가 또 이준석 의원이 오늘 아침에 나타나가지고 또 나 다 불어버릴 거야. 대통령이 나한테 안철수 뭐 해주라 그랬어. 인수위원장 시절에 또 그렇죠. 뭐 해주라 그랬어. 이제 또 맞아요.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방금 얘기해주신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좀 이따 저 영상도 한번 보고 오긴 할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거는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방금 얘기해주신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런 의혹들을 여기에 검찰이 덧붙여 가지고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왜냐하면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네.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라고 어느 정도 보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부정을 했고 명태균에 대해서 그냥 도와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명태균 씨도 소환 조사하러 갈 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제 우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간의 모습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증거를 인멸을 안 했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구속이 돼요.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뭐 증거 인멸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왔는데 이게 구속이 안 된다는 거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혹시 그 오늘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실질 심사 가서 자기는 구속 안 당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안에서 혹시 얘기한 것들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아까 다시 찾아봤는데 네. 이 명태균 씨 측에서 얘기했다는 거 보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 말해줘 진짜 김소연 그러니까- 변호사는 다 말해줘 진짜 친절해. 뭐라고 했는지 들어봅시다. 네. 뭔데요? 휴대전화를 이미 3개를 인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인멸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인멸 말하는 인멸했다는 정확하게. 이게 와,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를 집어 넣고 싶은 분이에요. 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시나리오가 그거였어요. 네. 명태균을 일단 집어넣자.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자. 명태균 씨 지금 동네 친구가 변호하는 게 아니고 정식 변호사는 맞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이미 인멸을 다 해가지고 네. 뭘 또 인멸해요. 그러니까 구속은 안 된다. 심지어 이게 이제 그 채널 A와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명태균 씨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김소연 변호사 선임한 거 후회하고 있을까요? 나는 후회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니 얘는 나를 지켜준다면서 왜 이준석을 오한마로 때리고 있고 나는 왜 보호를 안 해주나 이럴 수도 있을 사실 것 같아요. 이준석하고 네. 명태균 씨는 이해관계가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변호사라면 이준석 씨를 그렇게 다그치거나 공격하는 방향으로 안 갈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슬금슬금 뭔가 몇 개를 뿌리고 있긴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준석 의원은 그동안에 명태균 씨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맨날 네. 사장님 그러면서 이제 친절하게 그렇지. 실드를 쳐줬고 또 명태균 씨도 계속해서 이 이준석 의원에게 뭔가 희망을 거는 듯한 모습 보였는데 이준석 의원이 약간 배신 때린 건 있어요. 중간에 외국으로 가버렸잖아. 자기가 그렇죠. 실드를 쳐주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뭔가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김소연 변호사가 나타나서 너는 함정에 빠졌어. 내가 너를 꼭 구해줄 거야. 아하. 이준석을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 오케이. 어쨌든 뭐야 조금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아까 이제 돈봉투 얘기를 하셨잖아요. 돈봉투가 결론적으로 또 법적으로 타고 올라가려면은 쟁점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 때 여론조사를 했고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고맙다는 의미로 돈을 줬다면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이 돈을 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요거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 돈을 이렇게 두 번만 줬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줬다고 얘기했다가 또 한 번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 그렇죠. 추가됐죠. 그 이후에 더 주진 않았을까? 그리고 이 돈의 성격이 여론조사랑만 관련이 있을까? 사실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자기랑 정치적으로 어떤 뭐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꼬시고 싶은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모습들이 몇 번 포착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이명수 기자가 105만 원. 105만 원 받았을 때. 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5배는 많은 돈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500만 원을 주면서 도대체 그러면 뭘 갖고 했을까?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적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20번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라 뭐 명태균 씨 말처럼 뭐 차비나 뭐 그런 검압이라고 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가도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좀 의심을 하는 게 의심을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명태균 씨가 자기가 이제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함에 있어서 이런 과시를 계속하니까 과시하지 말라고 입막음용으로 준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과시하지 말라.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 600분 돌파입니다. 최진봉 교수님보다 더 나옵니다. 나이스입니다, 여러분. 최진봉 교수님 할 때 600도 안 나와요? 한 400인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정확한 말씀 하나만 드리면 네. 지금 이제 김태환 기자님 말씀도 맞지만은 저는 그거보다 그분들은 더 이상 돈을 안 줬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말로는 많이 준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면수 기자도 뭐 1억 얘기까지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105만 원 받고 끝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거 이번에 그 2번 받았다고 하는 그 돈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시기. 예, 이게 두 번 돈을 받았다는 시기가 하나는 2021년 9월이고요. 하나는 2022년 4월이에요. 2021년 9월은 대선 바로 전에 경선 때 네. 국민의힘 경선 때 홍준표랑 싸우고 그랬을 때 막 미친 듯이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갖다 보고하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이기게 되는 그 타임라인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고마워. 너 수고했어.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후보로 만들어서 이런 의미가 사실 저는 더 많았을 거라고 첫 번째 생각해요. 21년 9월 거는 네, 2021년 9월 거는 네. 그리고 2022년 4월에 또 한 번 받았다는 4월 거예요. 거. 그거는 이미 대선 당선인 되고 난 그렇죠. 다음에 고마워. 그렇죠. 너 그동안 잘했어. 면밀조사 3월 8일까지 면밀조사까지 몽땅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너 잘했어. 한번 와라. 요 타임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김영선 공천 해주기 바로 직전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보면 너 수고했어. 너랑 나랑 한 팀이었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해줬으니 내가 5월 20일에 선물을 줄게. 공천이란 선물을 줄게. 고 말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네. 저는 2번밖에 안 줬을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타이밍을 봤을 때는 둘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오늘 어쨌든 좀 이따가 나오는 이제 구속 여부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